새해 첫날 모두가 휴대폰 화면을 스치듯 넘기던 그 아침이었다. 눈을 비비며 알림창을 열던 순간 팬들의 손끝을 멈춰 세운 제목 하나가 번개처럼 번졌다. 김호중 신년 편지. 단순한 인사말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저 팬서비스의 한 장면쯤으로 넘기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달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팬들은 같은 말로 반응했다. 여기서 멈췄다. 이 문장 앞에서 손이 떨렸다. 읽다가 숨을 한번 삼켰다. 마치 누군가가 새해의 문턱에서 불을 꺼버린 듯 댓글창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올랐다. 팬덤이 어떤 문장에 무너지고 어떤 문장에 다시 일어서며 어떤 문장에 지난 1년의 상처와 희망을 한꺼번에 끼워 넣는지는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김호중이라는 이름 앞에서 특히 그렇다. 무대 위의 폭발력, 노래가 터질 때 객석의 공기가 바뀌는 그 순간을 아는 사람이라면 글 한 줄에도 음악처럼 울림이 생긴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신년 편지라고 불린 메시지에는 화려한 수식이 많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오히려 그래서 무서웠다. 너무 꾸미지 않은 말은 방어막을 우회한다. 팬들은 늘 멋진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같은 문장은 익숙하다. 물론 그 익숙함은 소중하다. 하지만 익숙한 문장이 주는 따뜻함은 잠깐이고 낯선 진심은 사람을 오래 붙잡는다. 새해에는 특히 그렇다. 1년을 건너온 사람들은 축하보다 확인을 원한다. 내가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내가 붙잡아온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확인. 신년 편지가 바로 그 확인을 건드렸다면 팬들이 멈춰선 이유는 이미 절반은 설명된 셈이다. 그날 팬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문장은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너무 길지 않다. 너무 거창하지도 않다. 하지만 읽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둔 스위치를 탁 누르는 문장. 예를 들어 이런 한 줄이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 앞에서 팬들은 왜 멈추는가? 이유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다. 이 문장은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고백이다. 당신이라는 호칭이 갑자기 팬을 무대 밖의 관객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견딘 동료로 끌어올린다. 팬들은 늘 응원하는 쪽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그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 내가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데 편지 속 한 줄이 역할을 뒤집는다. 당신이 있어서 라는 말은 팬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그 순간 팬들은 멈춘다. 왜냐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너 덕분에 버텼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볍게 웃지 못한다. 그 말에는 1년치 무게가 실려 있다. 더 무서운 지점은 여기에 있다. 이 한 줄은 팬을 자랑스럽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나? 질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바로 기억을 불러낸다. 티켓팅 실패로 울컥하던 밤, 무대 영상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씻기던 순간, 댓글창에서 서로를 위로하던 낯선 이름들, 어떤 날은 뉴스 한 줄에 마음이 찢어져 잠을 설쳤던 시간들. 팬덤의 세계는 흔히 가볍게 소비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살고 있다. 김호중의 신년 편지라는 설정 속 한 문장은 그 진지함을 정면으로 인정해버린다. 인정받는 순간 사람은 약해진다. 그동안 강한 척 버텨온 마음이 알고 있었어 라는 말 한 줄에 풀려버리는 것이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특히 서사가 강한 이름이다.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노래가 사람을 살려낸다고 믿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다. 그래서 신년 편지 속 한 문장이 팬들에게 노래의 한 소절처럼 들릴 수 있다. 문자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 올해도 제 목소리로 당신의 하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은 팬들의 등을 곧게 세운다. 하지만 동시에 묻는다. 정말 지킬 수 있어?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팬들은 멈춘다. 기대는 달콤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현실은 잔인하다. 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무대는 언제든 다칠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약속을 담은 문장 앞에서 손이 멈춘다. 믿고 싶은 만큼 더 신중해지는 것이다. 신년 편지에서 팬들이 멈춰서는 타이밍은 대개 관계의 정의가 등장하는 순간이다.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는 늘 애매하다. 멀고도 가깝다. 가까운 듯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거리가 있다. 그런데 편지 속에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거리가 흔들린다. 우리는 함께 왔고 함께 갈 겁니다. 이 문장은 따뜻하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함께라는 말은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팬들은 그 책임을 이미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멈춘다. 이 문장을 믿으면 앞으로도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한 줄이 팬을 다시 계약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팬덤이란 결국 마음의 계약이다. 서명은 없지만 파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멈춤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숨어 있다. 팬들이 한 문장 앞에서 멈추는 건 그 문장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태일 때다. 당신, 너, 당신의 오늘 같은 단어는 메시지를 공지에서 편지로 바꾼다. 공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편지는 이상하게도 나에게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어떤 날엔 눈물로 버틴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문장을 상상해보라. 누군가 내 생활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이다. 인정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인정은 사람을 살린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팬들은 멈춘다. 눈물이 나오면 화면을 더 넘길 수가 없다. 그 한 줄 앞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이 감정을 정리하는 호흡이 된다. 여기에 새해라는 시간 장치가 더해지면 파괴력은 배가 된다. 새해는 시작이지만 동시에 결산이다.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들으며 지난 1년을 떠올린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버텼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신년 편지가 팬들을 흔든 이유는 그 편지가 단지 김호중의 마음만 담은 게 아니라 팬들의 1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팬들은 수고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상은 잘 말해주지 않는다.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각자의 사정으로 바쁘다. 그런 틈에 아티스트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특히 팬덤은 취미라는 이름으로 폄하될 때가 많아서 그 취미가 삶을 지탱했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다. 편지 속 한 줄이 그 금기를 풀어버린다. 당신의 응원은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장을 팬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을까? 멈추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팬들이 멈춘 이유는 편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이 이미 멈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쌓인 감정은 출구를 찾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한마디가 출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의 메시지가 출구가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가수의 신년 편지가 출구가 된다. 신년 편지는 단지 계기다. 계기가 없으면 넘칠 감정이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팬들은 그 문장에 걸린다. 걸리면서 비로소 빠져나온다. 울컥하고 웃고 다시 다짐한다. 그래, 올해도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지점은 여기다. 팬들이 멈춘 순간은 끝이 아니다. 그 멈춤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정지다. 팬들은 그 문장을 읽고 더 열심히 응원할 수도 있고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지킬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순간은 팬의 삶의 작은 장면으로 남는다. 새해는 늘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문장이다. 한 문장으로 눈물이 나고 한 문장으로 마음이 다잡히고 한 문장으로 오늘을 버틴다. 그래서 신년 편지의 그 문장 앞에서 팬들은 멈췄다. 멈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한 줄이 너무 사람 같았으니까. 그리고 사람 같은 말은 늘 사람을 가장 깊게 흔든다.